여러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냐고요? 바로 눈밑질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원하고 지금 3년쯤 됐거든요. 30 중반인데 얼태기 아시죠 여러분? 얼굴 관태기. 그게 지금 요새 아주 속된 말로 오지게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죠. 그래서 최근에 시술도 하긴 했는데 이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보시죠. 지금 피부가 좀 더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좀 잡아야겠습니다. 지금 장인을 만나다 콘텐츠를 마침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밑 지방제 배치,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다 보니까 이쪽 지식이 완전 전문의만큼 있진 않지만 지금 왔을 때 아마 눈밑 지방제 배치를 좀 추천을 받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상담받으러 가보시죠. 너는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크게 떨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눈밑 지방제 배치는 수술 중에서는 거의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환복하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볼록한 거를 좀 더 들어가게 하고 얘를 좀 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오른쪽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볼록한 거 들어가면서 이 다리를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될 거고, 여기 보고 있을게요. 수술실 준비되는 대로 가서 뵐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냥 잠들었다가 깨니까 끝나있네요. 아직까지 약 기운이 돌아서 지금 정신이 없긴 합니다. 다 끝났고요. 뒤에 이제 원장님 기존의 장인을 만나처럼 인터뷰 여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제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태경 원장이고요. 성형외과 전문의고 지금 현재 무도원 성형외과 대표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와서 상담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제 결과까지 잘 나온 상태에서 지금 원장님 모셔서 인터뷰 촬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성형외과 하신 지 경력이 대략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이제 15년 정도 이제 넘는 가는 것 같아요. 병원 이름이 직관적으로 와닿긴 했었는데 직접 지으셨다 보니까 어떻게 무드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제가 와이프가 지어준 건데 무드란 게 어떤 분위기, 기분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무드를 켠다, 본인의 어떤 분위기를 살려준다.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포텐셜적인 무드를 좀 밝혀준다, 이런 의미로 무드원 성형외과로 짓게 됐어요. 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요새 무드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밝아졌죠. 사실 제가 또 받기도 했고 눈밑 지방제 배치 장인으로 모시긴 했지만 사실 또 다른 수술도 되게 많이 하시고 금손이긴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또 어떤 수술 많이 하고 계실까요? 저는 원래 저희 병원이 코 수술을 좀 메인으로 했어가지고 여전히 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눈밑 지방제 배치 전문병을 더 알려져 버렸어요. 그때 눈밑 지방제 배치가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안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안검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많아지고 있고, 또 이게 계속 줄줄이 사타인 것 같은 게 하안검을 하실 만한 분들은 또 얼굴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 하안검으로 이제 많아졌는데 요즘엔 또 거기에 또 따라와서 안면거상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또 하나에서 하면은 사람이 여기 만족한다. 맞아요. 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잘 아시는 손님들은 나 눈밑 지방제 배치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눈밑이 퀭해요. 눈밑이 튀어나와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상태일 때 눈밑 지방제 배치를 받으면 좀 좋을지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밑이 퀭해서 왔어요. 이게 가장 많으시고, 그 외에도 웃을 때 여기 표정이 뭔가 되게 어색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볼록했던 게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애교가 특히나 있던 분들은 무슨 애벌레 두 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즘 환자분들 이제 비대칭에 조금 관심사들이 많으신데 양쪽이 또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크서클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의 주 대상이시죠. 좀 다양하긴 하네요. 다양한데 사실 결국 같은 현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 환자가 표현하는 눈밑 지방제 배치를 받으면 좋을 만한 그런 증상들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효과 보기 좋은 분들이 볼록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볼록한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볼록하고 또 어느
어느 정도 있는데 밑에가 마침 패여 있는 분들, 20대 때는 볼록하기만 한 분들이 많다가 20, 30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패인 게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40, 50대로 가면서 패임이 좀 더 심해지고 40대부터 이제 처짐까지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좀 그런 증상들도 증상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오셨는데 조금 한 100명에 1명 정도는 그냥 수술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볼록하고 패인 거는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진짜 다크서클 그 피부 색깔, 색소 침착만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술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네네. 피부 밑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볼록하고 패여 있고 이런 거를 평평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쾌한 느낌이 개선되는 거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그 다음 질문 하시는 게 근데 원장님 후기 보면 이게 색깔도 다 변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피부 색깔 문제도 물론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볼록하게 있으니까 이 밑에 다 그림자지고 있는 거예요. 그늘이랑 색소 침착이 다른 건데 이제 평평해졌으니까 그늘이 좋아지니까 색깔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좀 평평한데 색소 침착만 있는 분들은 사실 효과를 보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걸 또 환자 입장에서 다 알고 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의 상담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면 좋은 분들이 그냥 무표정일 땐 딱 이런 상태예요. 근데 웃을 때만 여기 이상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는데 그건 해결 못한다고 듣고 오신 분들 또 많아요. 그런 분들도 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안 된다고 듣고 포기하셨던 분들 이거 보시면 오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웃을 때 볼록해. 웃을 때만 여기가 볼록 딱 잡혀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성공적이냐? 일단 안 웃었을 때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눈이 애교가 살짝 볼록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교 밑은 당연히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밑에서부터는 평평하게 앞볼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점점 곡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막상 받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뭘 좋아지게 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아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밖에를 안 째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너무 요즘에 유행을 하고 다들 편하게 받는 이유가 밖에를 안 째니까 흉터도 없고 회복도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흉터가 없으니까 지금 강 원장님 보셨다시피 원래 그냥 내 눈이 그랬던 것 마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뒤집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결막이라고 해요. 뒤집으면 막 분홍색 그 결막인데 결막 째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지방이랑 근육을 사이를 벌려요. 그러니까 쭉 박리를 해요. 그 해골 동그란 모양 있죠. 그 동그란 모양 따라서 여기를 이제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뼈에 눈물고랑 인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이 뼈 수술은 아니지만 제가 수면 마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뼈 골막 이런 데는 국소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면의 힘을 받아야 돼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박리를 해주려면은 이제 수면 마취 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눈밑 지방 재배치의 기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인대를 잘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재수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병에서 하시고 이제 만족 못해서 오시는 분들 재수술 열어보면은 그 고랑의 인대가 제대로 좀 그 작업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 볼록했던 지방을 충분히 쭉쭉 펴줄 수 있겠죠. 쭉 펼쳐주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평평해지는 거고, 20,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 대부분은 저는 제거를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지방이 아주 많이 볼록한 분들은 충분히 재배치를 해줘도 남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가끔 소량 제거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배치하고, 이제 그 재배치가 고정이 돼야겠죠. 고정 안 하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을 밖으로 빼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경우는 한 일주일 테이프를 붙이고, 우리 병원은 지금 테이프 없잖아요. 밖으로 안 빼고 안에다가 고정해요. 내고정. 네, 내고정 방법이고, 외고정이 쉽고 빠르다는 장점은 있고, 내고정은 일단 환자분들이 실밥 없다고 좋아한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 사실 더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이게 어쨌든 재발을 할 수가 있는 수술이에요. 저도 수술하는 환자들 본의 아니게 뭐 재발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데, 내고정을 하면 그래도 녹는 실밥이 수개월 동안 딱 안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럴 확률을 훨씬 낮출 수 있죠. 그래서 내고정을 우리는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볼록했던 게 이제 빠져주면 이 빈 주머니가 있어요. 격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격막을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시 지방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얘가 그 나오는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이걸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는 작업까지, 그거를 그래서 경막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거예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게 하네요. 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도 뭐 간단하게 하자면은 그냥 뭐 좀 제거하고 그냥 끝내. 이렇게 하면 뭐 5분 만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것 저런 걸 하면은 좀 시간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또 재발 확률도 훨씬 늦출 수 있죠. 지방이 왜 근데 불룩해질까요, 원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방이 있어요. 그걸 안화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안구의 어떤 쿠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늘어지고 근육도 늘어지고 모든 조직들이
늘어지니까 이제 처지는 건데 네. 여기서는 이 늘어짐이 아까 말한 경막이 점점 늘어지고 근육도 늘어지니까 지방이 점점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지방은 점점 빠지고 아래가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에서요. 그럼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가 엄청 들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나요? 아 물론 드물지만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나이에 비례해서 네. 점점 증상은 심해지긴 하죠. 그럼 사실상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은 좀 적응증이 다 될 수는 있는 수술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눈밑지방제 배치가 아니고 하안검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안검은 이 눈밑지방제 배치만으로는 이 근육이랑 피부 처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밖에 안 짤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피부를 안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랑 근육이 늘어진 아까 말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눈밑지방제 배치가 아닌 어떤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눈밑이든 하안검이든 눈밑에 대한 수술을 뭔가는 할 인디케이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은 네. 어쨌든 지방에 대해서 다루는 건 똑같아요. 하안검이 아예 다른 수술이 아니고 눈밑 지방제 배치도 하고 거기에 더하기 근육이랑 피부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호환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안검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것도 이제 하기에 다 나름인 수술인데 가장 큰 관건은 피부랑 근육이 늘어졌느냐 안 늘어졌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물론 이제 20, 30대 분들도 애매하게 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 늘어진 정도는 이제 의사가 평가를 해야겠지만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는 피부 근육 처짐으로 그게 갈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 그래도 제가 일단 짐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어린데 여기 애교 밑에 주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네네. 그런 경우 말고 진짜 원래는 주름이 없거나 혹은 있었던 거에 비해서 딱 봐도 그냥 축 처진 주름들이 쭉쭉쭉 생겼다. 이건 그건 무조건 하안검 해야 돼요. 아니면은 대놓고 처진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방이 되게 볼록하신 분들은 풍선이 바람 있을 때 팽팽한데 바람바람이 쭈글쭈글해지듯이 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주름이 졌어야 되는데 주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내 나이가 분명 하안검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주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늘어진 거 딴 데는 다 늘어졌다. 그러면은 피부를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났을 때 20, 30대면 놓으면 그냥 바로 착 붙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났을 때 쓱 가요. 그런 네. 검사로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늘어난 영수철처럼 네. 다 안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네. 이제 시간이 한 1, 2초 딜레이가 돼요. 그런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그 주름을 못 알아보고 눈밑지방제 배치를 해버렸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타원에서 눈밑지방을 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더 쭈글쭈글해졌다. 이렇게 해서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애초에 하안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을 잘하는 것과 좀 덜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 두 개를 놔주는 가장 큰 차이는 좀 어디서 발생하게 될까요? 물론 이제 경험, 실력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정 포인트를 잡자면은 특히 뭐 레이저 지방제 배치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 분들 보면 눈물, 고랑, 인대 이 작업이 잘 안 돼 있어요. 일단 90점 이상 확 넘어갈 수 있는 데는 고랑, 인대를 잘 다루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눈물고랑이 이제 여기 안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주 공략 대상이고 여기 앞볼 근육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네. 여기에 인대 조직 붙어 있어요. 근육이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위로만 볼록볼록 나오는 거예요. 얘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패어 보이기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줘서 이렇게 공간이 넓혀져서 네. 일로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효과를 못 봤다거나 뭐 조기에 재발할 때 이런 분들 보면 보통 그 인대가 잘 조작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조작을 했더라도 좀 덜 됐다든지 또 이게 너무 또 많이 오버해서 하면은 볼록했던 게 적당하게 평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애교 밑에가 너무 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 정도를 좀 적당하게 잘 하는 게 그런 일단 부분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눈물 고랑 쪽을 잘 다루느냐. 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뭐 다 얘기한 거긴 한데 고정을 안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재발 확률을 좀 더 낮추는 것 같고 마지막은 경막 강화가 동반돼야지 유지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직후부터 그냥 효과를 못 봤다든지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한두 달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뭔가 풀지 못하고 제한된 공간에 어거지로 이제 꾸겨 넣었으니까 다시. 처음엔 뭔가 된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네. 결국엔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알겠네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재수술을 못한다고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수술 무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하시고 좀 불만족스러우신 분은 재수술 상담 오셔도 돼요. 아주 간단한 보톡스를 놔도 원장님마다 하는 방식이 다른데 눈밑지도 되게 원장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선호하는 방식이 있으실까요? 접근
접근 방법 자체는 레이저보다는 그 보비라고 전기 소작 기구를 이용하는데, 물론 보비도 옛날 거랑 또 국산이랑 외산이랑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 차이의 문제인 거지 이걸 썼다고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좁은 공간에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레이저는 빛이 직진으로 쏘잖아요, 밖에서. 안에까지 접근이 좀 힘들어요. 약간 마이크로하게 하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펜 잡고 하듯이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아직까지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을 들어가서 고랑을 충분히 풀어주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박리하면은 그것대로 너무 껴져 보일 거니까 적당 수준으로 잘 해야 되고, 이제 내고정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외고정을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일리가 있는 게, 내고정이 까다로워요. 내고정이 잘 못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외고정은 실패하긴 어려워, 재발은 할지언정. 그래서 이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이지티콘이라는 실이 있어요. 특수실인데, 요즘에는 그 눈밑이가 유행하면서 쓰는 원장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고정처럼 이게 뭔가 바깥으로 빼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고정처럼 하기 쉬우면서도 효과는 내고정처럼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마지막 아까 말한 경막강화. 근데 이제 이 지방이 볼록하잖아요. 이게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이 싹 빠지면 약간 빈중을처럼 널널해져요. 이거를 좀 잡아 당기고, 이거를 여기 아까 골막이 있던 곳에다 좀 고정을 하면은 약간 팽팽하게 좀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자 케이스마다 사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결과는 어떤 상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상태죠. 네.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가는 걸 기대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보통 한 10년, 15년 이상 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이게 그러면 뭐 9년, 11개월째까지 그냥 똑같다가 10년째 갑자기 이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노화가 계속 진행이 돼요.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한 2, 3년, 3, 4년 된 분들이 가끔 다른 수술하러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수준은 볼록한 거 아닌데, 이제 가끔 어떤 표정 같은 거 지었을 때 뭔가 조금 볼록볼록 나올랑 말랑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진행되고, 그래서 보통 잘 되신 분들 수술하러 다시 오시거나 따병원에서 하신 분들 보면은 10년, 15년 되신 분들이 이제 두 번째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피부 늘어짐 나름인 게, 애초에 피부 늘어짐 좀 있던 분들이면은 피부가 애초에 처져 있으니까 한 5년만 돼도 아직 지방은 덜 나왔지만 이 피부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이게 볼록해 보이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하얀 검으로 넘어가야죠. 참 케이스가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눈밑이가 되게 간단하게들 많이 생각하고 오시는데, 사실 피부, 지방, 근육, 그리고 뭐 하다못해 안구 돌출도 뭐 뼈대함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되는 좀 토탈 상황이에요. 나 눈밑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드물지만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100명 상담하다 보면 한두 명 정도는 진짜 다 평평한데 색깔만 진짜 딱 그 다크서클, 진짜 무슨 한 대 맞은 것 같은 색깔. 그런 분들은 수술만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쪽 피부에 비해서 이쪽 피부가 유달리 재질감이랑 단차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 아랫부분은 엄청 두꺼워요. 이 위에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두께 단차가 딱 생기는데, 우리 수술은 피부를 다루는 게 아니고 밑에 지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지방을 뭐 펴주고 어쩌고 해도 이렇게 단차가 있으니까 계속 이분은 이 자국선이 생겨서 퀭해 보여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조금 필러가 차라리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싶었던 게, 환자 입장에서 어떤 수술방에서의 절차가 이렇게 좀 진행된다, 이런 걸 미리 알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동의서도 받고 설명도 다시 한번 듣고 제가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수술실로 입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베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에 누우시면 이제 아마 그때부터 떨릴 거예요. 국소 맞추면 그럴 일은 없지만, 수면 맞추면은 이제 혈관을 잡게 돼요. 오른쪽 팔, 왼쪽 팔, 그건 병원 어떤 방침에 따라서 그건 정할 수도 있어서, 뭐 팔 혹은 손목에 이제 좀 바늘을 찌르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삑삑삑삑 소리 나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산소 포화도랑 맥박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 소리 때 좀 더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는 그 라인을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라인을 잡고 나면은 수액도 연결하고 간호사분들이 소독을 해줘요. 그래서 안면부 소독해서 다 이제 멸균 상태로 수술할 수 있게끔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포, 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포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구도
정도 이제 세팅 다 하면은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의사가 입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면은 시작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의사가 입장이 전에 수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의사가 와서 의사 지시 하에 수면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들어가면 이제 스르륵 잠이 올 거고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초 뒤에 깜빡했더니 끝나 있죠. 네. 그러면 눈밑 지방제 배치를 한번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는 경우도 나이가 들어서 물론 있죠. 있겠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좀 잘 안 되거나 조기 재발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늙어서 재발을 하면 또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재수술이 확실히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차라리 뭔가 잘 안 됐어요. 네. 하나도 효과 못 봤다 이러면 사실 수술이 편해요. 재수술할 때. 네네. 근데 이제 잘 된 수술들이면 이게 약간 굳어 있어요. 심지어 경막관까지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딱 그렇구나.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물론 늘어져서 재발했어도 약간 그 해놓은 그 밑밥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더 좀 수술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다 진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수술 할 때는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첫 수술 때 지방을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널찍널찍 재배치해서 좀 평평하게 깔아줄 지방이 없으니까 지방 이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제 배치도 하시고 아래쪽에 이제 지방 이식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떤 거에 대한 결정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병원마다 좀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원장님들마다 지방 이식을 하는 목적들이 다 다르고 하는 부위도 다를 거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저희 무도원 기준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강 원장님처럼 이 눈물꼬랑 뿐만 아니라 여기 앞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앞볼 뼈대가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이 지방이 여기까지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오다 보니까 그 억지로 당기면은 이 눈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골격이 들어간 분들은 우리가 뼈를 꺼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하게 되고 일반적인 풀페이스 지방 이식 할 때는 다르게 미세하게 좀 곱게 만들어서 미세 지방 이식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골격이 폐인 경우 이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인디언 주름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게 고랑이랑 약간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7mm 간격으로 좀 붙어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이 그거를 하나의 고랑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구조물의 원인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1번 이 눈물고랑의 얘는 이제 눈밑 지방제 해결이 되는데 인디언 주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고랑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인디언 주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필요한 경우는 이 볼록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없고 해외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냥 이 볼록한 거 포함해서 그냥 여기가 딱 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재배치에 지방이 없어 버리니까 이 지방 주머니를 좀 채워줘야 돼요. 양을 늘려준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냥 무조건 지방 이식 필요해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한물에 이런 분들은 저 그냥 해결 덜 돼 보이고 괜찮으니까 그냥 재배치 하고 싶다. 그래도 되는데 이런 분들 애초에 재배치에 지방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무조건 지방 이식이 꼭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는 이 돌출한 분들이 있어요. 이 눈알이 돌출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도 이 눈알의 곡선 따라서 볼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국 뼈대가 들어가서 아까 1번 예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100점까지 안 돼도 재배치만 하면은 한 80점 나올게 그래도 한 85에서 90 가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좀 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거의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광대뼈 되게 높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지금 원장님은 오른쪽이 되게 낮아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평평해져도 이 낮은 쪽이 뭔가가 덜 밝아 보여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놀러 가도 똑같은 잔디밭인데 언덕 위가 뭔가 밝아 보이고 저 아래쪽이 뭔가 어두워 보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치만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더 밝아 보이고 싶다. 혹은 여자들은 여기 애플존 여기 필러들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애플존이 올라와야 더 예쁘고 더 어려 보이고 더 생기 있고 뭐 중년분은 더 귀티 있고 보이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올려줘야지 눈밑집 효과도 더 밝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미세지방보다도 미세지방이랑 나노지방을 같이 하는데 나노지방은 미세지방을 또 그걸 1000분의 1 단위로 또 만드는 사실상 거의 액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볼륨 채우기는 사실 안 돼요. 안 되고 왜 쓰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색깔이 너무 진한 분들 평평하게까지는 어쨌든 수술로 해결이 될 건데 색깔이 결국 너무 진한 분들은 미세지방 이식 말고 나노지방 이식 한 겹 깔아주면은 뭐 그렇다 그게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약간 한 겹 깔리면서 이게 좀 도톰해지니까 좀 보완 효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받고 눈밑이 부어서 살짝 이상하게 보이는 게 한 3, 4일 아직 까먹고 활짝 웃을 때 좀 아픈 그런 느낌은 살짝 지금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건 있을 거야. 보통 뭐 환자분들한테 이런 일상생활의 경과가 이렇게 된다?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게 가장 루틴한 정도인 것 같아요. 큰 붓기는 보통 3, 4일 내로 많이들 빠지시고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진짜 붓기 없는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큰 붓기 다 빠진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좀 늦게 빠지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진짜 잠붓기들 좀 있는 분들은 뭐 열흘이나 2주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잠붓기가 무슨 일상생활에서 티날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본인 정도만 할 정도 그 정도고 조금 이제 방해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땡기는 느낌 그거는 이제 길게는 좀 한 달까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회복이 빠르고 티가 안 난다는 점에서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안에를 박리를 하긴 했으니까 모든 우리 몸의 상처가 밖에를 째든 안에를 째든 아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땡기는 느낌 뭐 가끔 어떤 특정 표정에서 통증 이런 거는 간헐적으로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 수술 괜히 했네 싶어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아주 드물긴 한데 특히 사무직 쪽에서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시력 시야가 일시적으로 뿌여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가끔 드물게 있어요. 이게 잠복기 빠지면 무조건 그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안구적인 문제가 생겼을까 봐 그건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데 초반에 이제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하필 그게 좀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제가 봐보니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더라고요. 저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니까 뭐 그냥 내일 일하면 되지 했는데 이거 그래도 주말 좀 끼고 하는 게 좋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회사원분들이 이제 금요일 막 반차를 쓰든 아니면 퇴근 빨리 하시는 분은 오후 마지막 타임에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부작용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벼운 것도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다 회복되는 문제들인 게 아까 뭐 다 얘기 나왔지만 붓기멍부터 해서 땡김, 일시적인 시야, 복시 뭐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회복을 하실 거고 그 외에 이제 지방 이식이 뭐 잘못되면 이제 울퉁불퉁인데 이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만한 부위는 적극적으로 재배치 잘 커버하면 충분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식을 하는 부위들은 특별히 그럴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위치라서 울퉁불퉁해진 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지방 이식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흡수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흡수된다는 그 부작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면 좋은 건데 되면은 아쉽다. 왜냐면 이 지방 모든 세포 이식이라는 게 타 부위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자리 잡는데 새로운 신생 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야 돼요. 우리 몸 모든 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세포가 버텨요. 뭐 그것도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데 그동안 뭐 삼투 현상으로 이제 영양분 공급받고 하는데 그 버티는 과정에서 못 버티고 소멸하는 게 이제 흡수라고 하고 끝까지 남은 걸 생착이라고 해요. 그 과정이 한 달, 길게 2달까지 쭉 발생해요. 초반 2주에서 4주가 가장 쭉 빠지는데 그래서 덜 빠질수록 좋고 많이 빠졌다. 아쉽지만 뭐 의미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일부 있고 그럼 아쉬운 분들은 다음에 또 이식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건 다 이제 큰 문제 없는 것들이고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걱정하는 게 작년에 좀 그 여름에 사시 이슈가 좀 터졌는데 안과적으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시, 실명 이 두 가지만큼 웬만해서는 생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꺼풀이 앞방 뒷방이 있어요. 우리는 앞방에서만 놀아요. 근육을 뭔가 잡아가지고 그런 어떤 사시가 있거나 실명도 안쪽에서 피가 찼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건 다 뒷방 건드렸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피 차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어. 피가 차는 거. 그래서 막 피눈물 흘린다 난리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앞방 뒷방이 구분이 돼 있어서 피가 앞으로만 차다가 공간 없으니까 앞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피가 이제 뒷방으로 갈 때 얘기인데 뒤를 그냥 안 건들면 돼요. 저는 안 건들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우려하시는 그런 큰 부작용들 저는 그냥 애초에 거의 안 건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 몸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술 다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받으실 필요가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또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자분한테 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 환자분들도 좀 아쉬운 결과도 있고 아쉬운 결과 있는 분들 중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아쉬운데 더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요. 돌출아니다. 이건 죽어도 100점 안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색소 침착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미리 상담 때 약간 구현해드려요.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남을 거다. 실제 보니까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는 이제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죠. 왜냐면 어쨌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내 몸을 들인 거가 다 내가 행복하고 자기만족 하자고 하는 건데 똑같이 85점이든 90점이라도 기분에 따라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만족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이 그거를 이해를 해서 공감을 하게끔 다시 설명을 다 해드려요. 상담도 했던 말 다시 다 해드리고 내가 해서 잘 안 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재수술 해드려요. 우리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수술했다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없다고 이런 생각 저는 추호도 없고 재배치도 아까 말했듯이 내고 정도 하고 고랑도 잘 풀었고 경막까지 해도 재발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잘했음에도 이게 어쨌든 실을 묶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이 빨리 풀릴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실을 묶는 게 골막에다 묶는 건데 골막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골막이 트어져요. 표정 짓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다시 또 재수술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제목 영상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잘하고 싶어하고 좀 배워나가는 원장님들한테 경험자로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
저는 아직 누군가한테 조언하기에는 아직 저는 좀 액티브하게 지금 왕성하게 그냥 수술을 열심히 하고 그럴 단계가 아직 누구한테 조언해줄 단계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 입문할 땐 다들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80점 맞기는 굉장히 쉬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신 분들도 뭐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90점, 95점, 100점을 가려면은 단순하게 뭐 좀 고랑 갈라주고 지방 배치해주고 이게 아니고, 이 고랑 가르는 것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이게 덜 튼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이게 트는 정도도 한번 잘 측정을 해보고, 그냥 재배치도 잘 보면은 분명 핀 것 같은데 볼록한 게 남아있고 이래서 수술은 잘 되는데 왜 경감을 이러지, 이러신 경우 꽤 많이 저도 옛날엔 겪어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핀 정도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한번 잘 쌓아가는 그런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평평하진 않아요. 얘가 볼록하게 남는데 이 볼록한 모양에 따라서 이게 실제 결과가 진짜 볼록하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볼록한 게 최종 결과는 평평해 보이니 좀 이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걸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참 어려워가지고 해보나요 말겠네. 그거를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 보면 좋을 건데, 그래서 초보분들이 거기서 많이 좀 헤매는 것 같거든요. 난 분명 잘 폈는데 왜 남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박리의 어떤 범위, 그리고 이 핀 모양새, 이거를 좀 제가 어느 정도 캐치했을 때 한 단계 확 넘어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철학을 갖고 좀 어떤 손님을 많이 맞이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확실히 그렇게 피부과 선생님들처럼 계속 여러 차례 보고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한번 거쳐가고 끝나는 인연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건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제 뭐 철학과 조금 연관돼 있는 게 한데, 사실 무드원뿐만 아니라 제가 성형외과를 택했던 어떤 계기도 그냥 딱 한 단어로 꼽자면 소명의식. 이 한 사람의 어떤 수술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외모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예를 들면 뭐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기형도 있거나 뭐 들려 보여서 외출조차 못하고 되게 평생에 꿈꾸었었던 분들이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다시 삶을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성형외과의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고쳐주는 거 이걸 넘어서서 이 사람의 뭐 인생을 책임진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몫이 될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환자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 수술, 추후 경과까지 다 진심으로 그렇게 좀 업을 임하고 있고, 그게 좀 제 진료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철학과 되게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진심을 다하니까 한 사 되게 좀 정이 가게 돼요. 그럼 뭔가 더 자주 보면 좋은데, 사실 수술을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안 보는 게 사실 그분한테 행복한 거거든요. 문제가 없어야 안 오는 거고, 문제가 생겨서 오시면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소식이면 그분 잘 지내고 있겠지, 뭔가 문제가 안 생겨서 잘 행복하게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피부과랑 좀 다르다. 못 보는 게 아쉽기도 한데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 그런 과입니다. 눈 밑 지방제 매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수술이다 보니까 겁내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는 물론 수술은 수술인데 수술치고는 흉터도 없고 회복도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약간 시술이었으면 내가 하는데 수술이었으면 못했다 이러신 분들 한번 망설이지 말고 한번 병원 내원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 용기가 필요하시겠지만 걱정하시는 만큼 무슨 칼대고 박개 째고 이런 거 아니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내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이나 각오, 포부 같은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대단한 포부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하면 또 가정을 지키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안분지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저를 믿고 와주셔서 저한테 몸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무드원으로 환하게 밝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고 싶네요. 인터뷰하면서 그게 저도 느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